새해 들어 처음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신장식 조국혁 신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조국님. 정말 새해 들어 처음이라고요? 그런가?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맞아요? 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새해라면 네. 새해 인사를 드려야죠. 새해 인사. 예, 예. 국민은 복 많이, 윤석열은 벌 많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는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 최고위원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역 일정이 많아졌고요. 네. 회의가 더 많아졌죠. 뭐 사실 회의가 더 많아지고 논의할 사항도 논의할 많고. 사항도 많고. 네. 그런 또 바쁜 나날을 이제 보내고 계신데요. 오늘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일단 뭐 현안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가면 네.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 열었죠. 함께 네. 이제 하셨는데 음. 설 연휴 시작되기 전 13일까지 금요일까지 민주당이 이제 합당 관련된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점은 설 연휴 전을 정한 이유.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네. 지금 지지자들 간에 사실은 이게 그냥 차분하게 논의하면 되는 상황인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합당이든 선거연대든 아니면 각자의 길을 가서 연합 정치를 모색을 하든 간에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런 가치와 명분이 있구나 네.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피로도가 이제 집적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딴 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뭐 유튜브 다 보고 뭐 그래서 별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설날 밥상에 아이고야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어가 아니라 어쨌든 결론이 이렇게 났구나라고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조국혁신당에게도 그리고 두 당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그 전까지 좀 1차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민주당 내부 사정을 보면은 이제 합당 제안 그 전에 왜 논의가 없었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네. 합당을 하면은 과연 실질적인 뭐 어떤 이득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또 논의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네네.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절차 그다음에 실리 이 얘기 전에 왜 합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는 저는 이 논의의 그 핵심에는 대한민국 정치가 연합 정치를 통해서 네. 민주개혁 진영이 힘을 모을 거냐 유럽처럼 아니면은 미국의 민주당처럼 그 안에 거기는 빅텐트예요. 미국 민주당은 그 안에서 그 빅텐트 안에 사실은 왼쪽에는 맘다니 뉴욕시장 본인 스스로가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또 AOC 또 오바마도 왼쪽 크게 보면 왼쪽 텐트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텐트의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개혁 진영이 20년 30년 집권하는데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정신이 그래 연합 정치로 가자라고 네. 결론이 내리면 그럼 연합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가? 그때 지금의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 지루한 공방들이 이어지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제도로서 뭐 결선 투표제가 됐든 그다음에 또는 뭐 다양성 비례성이 조금 더 보장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가 됐든 연합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연합 정치로 가는 게 좋겠다. 민주당은 중도에 있고 네. 중도 보수에 있고 왼쪽 운동장은 조국혁신당과 기타 다른 정당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연합 정치를 제도화할 거냐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는 미국 민주당처럼 빅텐트론 예전에 누구야? 아이고 이름을 갑자기 김기식 의원이 빅텐트론이라는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빅텐트론 안에서 그런 진보적인 정치인들부터 중도 보수적인 정치인까지 한 텐트에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게 왜 필요한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그게 더 필요하다. 그럼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수위에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나 네.
뭐 어떤 지분이니 방향으로? 뭐니 뭐 방향을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합당이 이제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인지 아니면 정말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왼쪽 운동장을 쓰면서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로 그 남아 있으면서 연대하는 게 맞는 길인지. 맹자가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양해왕 편애를 보면 양해왕이 맹자를 딱 보니까 아 우리 둘이 만났으니 이제 어떻게 뭐가 이익이냐 당신이 양나라에 왔으니 뭐가 이익입니까 그러더니 하필 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이익을 먼저 논하십니까 오직 우리에겐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국민을 향한 인 민주주의를 향한 의 내란 척결을 위한 방안 이 가치 기준을 가치 세워놓고 네. 그걸 위해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가를 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합당이 이번 주 안에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뭐 민주당의 또 의총 과정이나 이런 것도 보고 결론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사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제 보도된 그 문건 때문에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네. 그래요. 이 뭐 음. 사실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당직 생활을 오래 해봤고 그거 조승래 총장이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조승래 총장이 지시하면 사무처 당직자들은 그런 문건 A안, B안, C안, D안, E안 수없이 만듭니다. 안 만들면 당무유기예요. 오히려. 다만 그것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디까지 논의가 됐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최고위원회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정식 문서로 뭐 그 된 게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왔다 갔다 그 조승래 총장한테 텔레그램으로 보고했다. 이 정도잖아요. 네. 미략설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그런 미략을 합니까? 전혀 미략설의 근거가 되지 않는데 네. 그것을 마치 미략설의 근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략설 없습니다. 미락설 없다. 예, 미략 없습니다. 오히려 미략 물음표 타격 이게 문제고 그 밑에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문자. 그 문자에 보면 텔레그램이죠. 네, 텔레그램 메시지. 그 문자 아래에 보면 네. 대통령이 뭐 지선전 합당을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 뭐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제라고 하는 한국 정치의 제도 그리고 대통령께서 1년도 아직 취임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글쎄요. 그냥 뭐 누군가의 단독 플레이, 누군가의 음모, 누군가의 그 미략으로 네.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을 가지고 문건이라고 뭐 하여튼간에 이걸 가지고 미략설의 근거로 삼는 것 저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략설의 근거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께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다. 다 뻔히 알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미략설의 근거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제안이 튀어나다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네, 튀어나다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그게 예. 그 시점에서 왜 예. 동아일보에 보도됐는지 그리고 그게 하루 전날 특정 유튜브에서 먼저 공개가 됐다고 했는데 네. 그 특정 유튜브에는 누가 그 문건 줬는지 어떤 의도로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오히려 예. 문건 유출 관련해서 궁금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 문건을 떠나가지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갑자기 제안하다 보니까 민주당 이 안팎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용 그 뭐 그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포석 아니냐라는 거. 정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제가 들은 그 여러 가지 미략설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정청래 당권, 조국 대권 그걸 보고서 정말 네. 이게 상상에 상상을 더하면 저기까지 가는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정 대표님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정 대표님이라고 네. 본인은 네. 당권만 할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당권 대권 그게 뭐 미락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대통령 되려면 이제 본류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뭐 그런 뜻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조국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아니면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저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이재명 유시민 작가가 하신 말씀은 지류에 있으면 큰 배를 못 띄운다. 본류로 가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라는 말씀은 네. 본인의 정치 경험에 입각한 이야기예요. 그 본인이 국민참여당부터 시작해서 통합진보당까지 소위 지류에서 정치를 해서 연합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연합 정치론으로 본인의 정치를 쭉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연합 정치론이 한국 정치 현실에서 쉽지가 않다. 빅텐트론자신 거죠. 예. 그 빅텐트로?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측면의 말씀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네. 한편으로는 백낙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연합 정치론으로 가야 한국 정치가 보다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각각의 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각각의 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정 대표님은 대통령 꿈이 없으실까요? 이게 너무 꿈이 있겠죠. 당연한 거 국회의원이 다 아닙니까? 꿈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네. 흔히들 그 여의도에서 하는 말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300개 대통령 프로젝트가 있다고. 뭐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데 네. 그 뭐 이 참 민감한 부분이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당연하죠.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알면서들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 정치 지도자분들께서 네. 리더들이 근데 그러니까 저는 시야를 6월 달에 가 있는 시야가 있고요. 8월에 시야가 가 있는 분도 있고요. 네. 2030년 이후에 시야가 가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각자의. 각자의. 6월 달보다 8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월 달에 8월 달에 중심을 맞춰 놓고 모든 사건을 전당대회에 중심을 맞춰 놓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한지 8월이 왜 중요한지 6월 달보다 8월 달이 왜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예. 6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런 분들은 2030년에 5기 민주개혁 정부를 출범하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은 제가 해석하는 한 네. 민주당 안에 빅텐트 안에 다양한 대선 후보군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그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5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데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저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월 달 무척 중요하죠. 2030년에 민주개혁 정부를 5기 민주개혁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하고 부울경입니다. 네. 가능하면 대구 경북까지 국힘 제로를 만들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이겨서 어게인 2018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2028년, 2030년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 네. 2008년 올 8월 전당대회는 당내에선 매우 중요한 선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 8월 달의 시각에서만 지금의 전국을 보는 것은 2030년까지 가는데 네. 예. 조금 좁은 시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합당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렇잖아요. 뭐 저희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기자들도 다 야 이거 설 전에는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다 하여오지 않으셨나요? 네, 그래요. 뭐 이제 합당 문제는 어떻게 논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자, 뭐 합당 얘기 계속 이제 나오면은 결국 이게 이제 미래 정치와 연결되기 때문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 나오는 네.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사실 충분히 거고. 예. 근데 이 과정이 네. 인신 공격이나 음. 그 비하 조롱 네.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댓글에도 뭐 험악한 말씀들 다 하시는데 이렇게 험악한 말씀들 뭐 그 보다는 무엇이 올해 지방선거 그리고 2030년 정권 재창출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에 네. 도움이 되는가? 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과 통합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더들도 본인들의 대리전을 네. 지지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 자, 뭐 이런 가운데 쌍방울 이제 변호인을 이제 특검에 추천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도 네. 그 저희들도 음. 여러 검토되는 분들 중에 네. 전출천 변호사도 있으셨어요. 음. 근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했고 숏리스트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네. 1순위로 권창영 변호사님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고의로 누군가 뭔가를 했다? 그것도 여당 안에서 그거는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실수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반명이다. 글쎄요. 지나치게 개인적인 정보에 의지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의도를 가지고 뭘 했다. 저는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속내야 뭐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네. 다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제 하에서 취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그래요. 뭐 이 논란은 지금 오늘 정청래 네. 대표가 또 최고에서 사과도 했습니다. 특검 추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인사추천위에서 검증하고 최고에서 검증하겠다 이렇게 직접 사과하기도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도 소통 부족 인정을 하면서 유감 표명도 하긴 했는데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제 최고위 이 상황이 오늘 또 이제 만만치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네. 여러 이게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 내일 의총 거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저보고 철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아시다시피 철새를 한 적이 없어요. 민주노동당, 네. 진보신당, 정의당 다 같은 당명만 바뀌어가는 과정이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조국혁신당으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철새 뭐 이런 얘기 네. 하시는데 철새는 그 아니다. 당적 7번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린 건 건을 가지고 저보고도 철새라고 하는데 저는 철새 한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뭐 합당 문제, 특검 추천 문제 네. 저희가 뭐 다음에 더 들어보도록 하고 네.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책임 또 어떻게 또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 소정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건 또 민주당 내부 사정 좀 봐야 될 것 같고 곽상도 50억 이게 지금 이렇게 끝나버려 가지고 이제 국민들께서 글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또 명태균 김영선 1심도 무죄 나오고 김건희도 이 관련 명태균 게이트 이거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오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하고 사법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법 왜곡죄로 네. 지금 뭐 법 왜곡죄가 뭐 옛날에 했고 지금은 어디에 없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독일에서도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도 판검사 중에 있어요. 법 왜곡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당연합니다. 뭐냐면 법 왜곡죄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을 네. 벌 주거나 일부러 벌 주려고 하거나 또는 봐주기 위해서 네.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리를 왜곡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도대체가 김영선 해줘라 했더니 뭐 당에서 말들이 많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던 이런 건에 대해서 명태균 무죄, 김영선 무죄 했던 거 이 법왜곡죄로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곽상도 건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데 뭐 조국 대표님 그 조민 씨가 전체적으로 한 학기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번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민정수석 되기 전에 받은 거는 또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안 됐어. 그 다음에 민정수석 된 이후에 그 교수님께서 줬던 한 학기 200만 원씩 줬던 거를 가지고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했잖아요. 처음엔 뇌물죄였어요,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그 고위직들 전부 다 자식들 장학금 받은 거 한번 다 전수조사 해야죠, 뭐. 그런데 5년인가? 6년 근무하고 50억을 받는다? 뭐 국민의 상식과 이 법감정, 네. 감정까지 갈 것 없이 상식에 맞지 않죠. 법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 왜곡죄 도입이 절실한 그 이유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데, 네. 그렇죠. 50억 이게 아무런 뭐 무죄 선고 나고 이제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이렇게 그럼 받아도 되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증거가 그 김만배하고 정영학 사이에서 녹취록이 있잖아요. 뭘 아버지가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누구를 통해서 줘야지 이런 얘기도 있고 김만배 유동규 녹취록은 곽상도는 고문료 정도는 안 되지라고 말하고 유동규가 아들에게 배당하는 식으로 하자 하고 전달 방식 있는 녹취록도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일부러 배제한 거 아니에요. 법 왜곡죄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요. 이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된다. 법 처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윤석열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기현 판사가 23일에 서울 북부지법으로 옮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 게 윤석열이 재판에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 그 지난번에 네. 그 이진관 판사가 보여주셨잖아요. 출석 어떻게 하게 하면 되는지. 바로 출석하자 했잖아요 그때. 예. 지기현이 출석하라고 그랬을 때는 그 소위 빤스 숙에 노릇을 버티고. 하다가 버티고 그러다가 바로 출석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당연히 출석시킬 수 있으리라고 봐야 되고요. 보고요. 출석해야 됩니다. 예. 아이고, 당연한데 네. 안 나오면은 이게 이제 연기가 되는 상황이 아니냐. 재판부가 바뀌니까 다시 갱신해야 되고 점점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서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아니 뭐 인사명령이라는 것은 인사권은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하고 가라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죠. 사법부 지기현 판사가 그때 출석을 강제하지 못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인사명령을 그대로 실행하게 만든다? 그건 뭐 사법개혁의 엑스맨들이 되는 겁니다. 사형 구형이 됐는데 만약에 이제 나왔다 윤석열이 나왔다 지기현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무기징역 사형 말고 다른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예. 어떻게 합니까? 뭐 징역 막 20년 정도. 아니 내란 수괴인데. 네. 그리고 감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무슨 뭐 초범이니까 네.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뭐 반성하니까 반성 안 하잖아요. 예. 법원을 계속 모독하고 그 궤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법정형 가장 무거운 법정형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진관 판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위로부터의 내란,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저형인
그러니까 그건 이진관 판사 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최저형이 무기징역인데 어떻게 최저형을 구형하느냐 네. 저자에게. 아하. 그러면 아무리 법 기술을 부려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사형이 생각합니다. 선고된다. 그리고 이제 12일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단전단수 뭐 등등해서 선고가 있게 되는데 이진관 판사죠? 예,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15년 구형이 됐죠? 네네 올려치기 판결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예, 한덕수도 그랬잖아요. 한덕수도 그랬잖아요. 예. 아, 네.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 한덕수의 책임이 사실은 그 지위상의 책임은 더 크죠. 국무총리니까. 그렇죠. 근데 협조했던 정도, 네. 기획하고 협조했던 정도, 즉 관여도, 내란 관여도는 이상민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비슷한 가능성이 있는 수준. 게 아니냐. 근데 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 침해 이런 거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그건 네. 뭐 총리가 제대로 소집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내란 범죄의 관여도는 네. 오히려 더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15년에서 20년 사이? 15년에서 20년 사이 또 이진관 판사기 때문에 네네. 한덕수 때를 봤을 때는 좀 우리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과 이제 맞는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기대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래, 배심원제 빨리 배심원제 도입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이 판결 보고 놀라셔가지고 네. 15년 구형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선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AI 판사 빨리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AI 판사는 이진관 재판장처럼 예. 판결하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정해진 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학습된 대로 못하구나.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진관 판사는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판결은 없거든. 아.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없으면 과거의 판례, 네. 즉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그 내란 부하 수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해서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진관 판사처럼 엄격한, 즉 거기는 가치와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판사가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좀 구분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배심원제 말씀하셨지만은 네. 판사들 뭐 조이대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그들만의 된다. 세상에 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 그 사세. 예. 그 사세예요. 조이대 그 사세는 안 된다. 예. 하고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듣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뭐 합당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국민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세력의 척결을 위해서 무엇이 효과적인 방법인가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뭐 조국혁신당 작은 당입니다. 네. 근데 이 당이 작다고 해서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품이 작거나 또는 꿈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품과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제 국민의 대의라는 거죠. 네. 예, 민주주의의 대의이고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네.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큰 꿈이 대권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5기 민주정부의 수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로 몰아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5기 민주정부 수립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네. 나요. 정권 재창출. 예, 정권 이것도 재창출이에요. 당연한 거 우리가 깔고 있는 예. 거지만 일단은 이제 합당 논의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된다. 이거는 또 확실해 보입니다. 서해 네, 밥상에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코스피 5천, 또 이제 부동산 정상화 이게 올라가야 된다. 여기는 그럼요. 다른 이견이 없다라고 정리해 당연합니다.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